이고요. 부사절을 포함한 문장을 쓰는 단원입니다. 자, 부사절이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when 문장, before 문장, while 문장 같은 걸 부사절이라고 해요. 중심이 되는 문장 앞에 있는 시간, 방법, 이유, 목적, 결과와 관련된 문장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사절이 나왔을 경우에는 복문이 되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나눠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수빈이가 해석해 볼게요. 의미단위 두 개로 나눴으니까 두 문장으로 해석해 보죠. has been working here. 여기서 일해 왔습니다. has been ing니까 뭐뭐 해 오는 중이다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녀는 여기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뭐 이후로? 그녀가 학교를 끝낸 이후로. 잘했고요. 자, 그럼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태연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두 문장으로 처리해야 돼요. 로그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I forgot the password.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문장 성훈이가 자, unless 문장이 나왔죠? 여기도 앞뒤 소가로로 부사절 날리고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그렇죠. 너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는 그 유리를 깨트리게 될 거야 라고 두 문장 처리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창화가 해볼게요. 앞에 주절이 나왔네요. Turn out the light. 불을 꺼주세요. 자,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는 접속사 성분입니다. 부사절이에요.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수 있기 위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석주야. The movie was so good. 해석해봅니다. 그 너무 좋았습니다 해서 자, so that 구문이라고 해서요.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로 해석하는 문장이지 그 결과 어떻습니까? I saw it again. 그것을 다시 보았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문장들이 자, 이제 주절이고요. 그다음 노란색 문장이 부사절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이 되는 문장과 또 부가적인 성분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이 혼재 있을 때는 두 문장을 나눠 놓고 주어 동사를 따로 영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준우야, 여기 스텝 2. 스텝 2에 나와 있는 문장 의미 단위 표시할 테니까 해석해 볼게요. 자, when did God create the world? 그다음에 주절. 해석해 봅니다. 만들었을 때 바오밤 나무가 뭐 중에 하나였다. was among the first trees. 자, 어떤 나무? to appear on the land. 땅에서 나타났던 최초의 나무들 중 하나였습니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동현아, once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once도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부사절을 이끌어요. 해석해보죠. 일단 그 물건이 belong to us, 우리의 소유가 되고 and takes up space, 또 공간을 차지한다면 take up은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inside our home, 우리 집 안에서 차지한다면 it starts losing value, 이것은 start losing, 시작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을 시작합니다. 가치를. 잘했습니다. 그럼 3번 문장 성훈아. 자, keep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 이고요. 자, keep의 문형은 우리 많이 배웠었는데 keep은 어떤 문형을 취하지? keep 목적어 형용사예요. 자, 해석해 봅니다. 몸의 낮은 부분, 즉 하체를 뜻합니다. lower part of the body. 몸의 하체를 자, 어떤 상태로 형용사 나와야겠죠? relaxed. 편안해지게 유지해라. 자, 이제 나머지는 부사절이에요. 뭐 하는 동안? while raising your back upwards. 등. 자, back은 등이란 뜻이거든요. 자, 끌어올리면서 raising your back. 당신의 등을 끌어올리는 동안 upward. 위쪽으로. 자, as far as 나왔네요. 자, as far 가능한 한 멀리. 자, 이거 far는 멀리란 뜻이죠. 가급적이라고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멀리라고 할게요. 가능한 한 멀리 등을 위로 세우면서. 자, 고추 세우란 뜻이고요. 다음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벌새는 자신들의 날개를 아주 빠르게 퍼덕거려서. 자, 여기 해석해 볼게요. 여기 수빈이가 hummingbirds flap their wings them so fast. 계속. 그렇죠. so fast. 너무 빠르게인데 자, 영어 문장에서 만약에 앞에 so가 나오면요. 자, 10중 8구는 대시 뒤따릅니다. 자, so that 떨어져 있네요. 어떻게 해석할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죠. 그럼 hummingbird 벌새가 그들의 날개를 너무나 빠르게 flap해서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humming noise 그들은 그렇죠. 윙윙 또는 흥얼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humming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만듭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17번에 6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한글 문장을 보고 자, 이거 부사절과 주절을 나눠서 두 문장 처리하셔야 됩니다. 맞다. 그 석주 답안지도 받았지. 예. 자, 그러면 여기는 당신은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동사는 이해할 수 없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부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you can't understand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you can understand. 자, 그 다음 목적어 나와야 됩니다. 주변 환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뭘 이해할 수 없으니까 you can understand your surroundings가 오겠네요. you라는 단어를 소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겁니다. You can understand your surroundings 완전하게이니까 fully가 되겠죠. 그리고 이 fully는 부사이기 때문에 위치가 자유로워요.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성분 혹은 강조해야 할 성분 바로 앞에 쓰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you can fully understand라고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understand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ully understand입니다. 빨리 적으세요. 여기다가 적어놔야지 그 뭐야 준우는 다음 시간 숙제 때 좀 수고를 덜지 않을까요? 여기다 숙제해오면 되겠다. 그치? 자, you can't fully understand your surroundings. 자, 그러면 여기 다 영작했고요. 이제 두 번째 부사절을 영작해야 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창어야. 부사절이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거든요. 접속사 뭐 쓸까요?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until을 써야겠죠. 자, 이제 until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올 거예요. 자, 주어는 you. 그다음 이해할 때까지 이해하다가 동사가 되겠네요. appreciate가 옵니다. appreciate도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understand와 위치를 바꿨어도 틀리진 않겠습니다. 자, 무엇을 자연의 규칙이니까 the rules of nature 마지막에 쓰면 되겠네요. The rules of nature. 됐죠? You can fully understand your surroundings until you appreciate the rules of nature. 잘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자, 앞에 부사절이 나왔죠.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정신에 무엇이 발생할지라도 여기가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주절이 나오죠. 자, 주절에다가 주어동사 표시해 볼게요. 우리의 영혼은 남아 있답니다. 부사절도 주어동사 표시하면 더 좋겠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무엇이 발생하더라도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치? 자, 부사절 안에서의 주어동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찾아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접속사인데 노로 시작하는 접속사 혹시 아는 거 있니? 무엇이 뭐뭐 할지라도라는 접속사. 성훈 아는 거 있나요? 무엇이 뭐뭐 할지라도, 어떤 무엇이라도 라는 뜻의 접속사 no matter what 입니다. 자, 이거는 외워주세요. 단어처럼 no matter what. 접속사 기능을 하고요. 어떤 무엇이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o를 보자마자 그리고 보기 조건에 있는 what을 보자마자 matter를 보자마자 no matter what을 떠올려야 됩니다. 접속사인데 되게 특이해요. 뒷문장 불완전한 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수식받으면서 접속사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는 what이 나왔기 때문에 발생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뒤따릅니다. What happens로 바로 시작하죠. No matter what happens.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작해야 돼요. No matter what happens. 무엇이 발생하더라도. 됐죠?
자, 어디에?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정신에라고 했으니까 to our bodies. 자, 사용한 성분은 그때그때 지워주세요. and no, to our bodies or이겠네요. or our minds가 되겠죠. 자, no matter what happens to our bodies or our minds.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요. 자, 주어는 우리의 영혼이니까요. our souls가 되겠네요. our souls. 남아있다이니까 remain이고요. 마지막 remain 다음엔 어떤 성분이 오니 수빈아? remain 플러스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형식에서 배워요. remain 형용사입니다. remain 형용사. 배웠잖아. 우리 문법 정리하지 않았어요? stay 형용사, remain 형용사, keep 형용사. 이 형식에서 남아있다류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remain whole 쓰면 되겠네요. 전체로서 남아있다.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으니까 저희 의미단위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창화야. 자, 제가 두 개의 문장으로 두 개의 덩어리로 의미단위를 끊어놨는데 해석해 보겠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세 개로 나누는 게 더 좋겠다. 해석해 보세요. 어떤 무엇이 발생할지라도 어디에? 봄과 마음에 발생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remain whole. 남아있습니다. 전체로 남아있다. remain 형용사네요. 자, 8, 9, 10은 숙제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컴마가 찍혀있기 때문에 부사절이 앞에 들어갑니다. 다자녀 부모가 알고 있듯이 알고 있는 것처럼이니까 자, 부모님, 다자녀 부모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알고 있다가 되겠죠. 자, 뒤에 주절에서는 아기의 유교 한 가지 공식은 없다. 자, 없다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there is, there are를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뒷문장에서의 주어는 한 가지 간단한 공식, 동사는 없다가 되겠죠. 됐지? 자, 태연아. 자, as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쓸 겁니다. 다자녀의 부모 어떻게 영작할까요? 멀티플 칠드런은 다자녀죠. 부모니까. 멀티플 칠드런스 페런츠라고 쓰셔도 되긴 하는데 of를 이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페런츠를 먼저 쓰고요. of multiple choose. multiple 이렇게요. 이렇게 of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소유격 표현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as parents of multiple children이 자, 주어가 나왔으면 그 다음 동사 나올 차례지? 뭐가 돼? know죠. 알고 있듯이니까 know를 쓰겠네요. 컴마를 찍어야겠고요. 자, 그럼 동현아, 주어는 어떤 단어가 될까? 한 가지 간단한 공식이니까 one simple 공식 뭐가 될까? formula라는 단어가 있죠. one simple formula. 자, 있다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어떤 공식을 이용하지? 어떤 구문 활용하니? 석주야. 뭐뭐가 있다 없다. there is, there ar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글 해석에 만약에 there is, there are가 있다면 there is를 사용해서 자, 있다 없다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없다라고 했으니까 there is not을 쓰셔도 되고요. 혹은 there is no라고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There is no one simple formula 또는 there is not one simple formula 둘 중 하나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아기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이라고 했는데 자,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하면 보통 투부정사로 수식을 하거든요. to meet. 근데 여기는 ing가 나왔기 때문에 자, 전치사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for meeting. for meeting. 아기의 요구니까 baby's needs 마지막에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다섯, 16개네. 16개니까 한 단어를 늘려야 되거든요. 베이비 앞에
baby는 셀 수 있는 명사였으니까 더나 어를 반드시 써주는 게 좋겠네요. A baby's knees라고 쓰면 됩니다. 더를 쓰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준우야. 먼저 부사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두 문장으로 구성된 복문이거든요. 어디가 부사절일까? 여기에요. 이건 되게 찾기가 좀 힘들어서 알려드릴게요. 머리가 되게 닿자마자 라고 이 부분이 부사절입니다. 자, 일단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준우야,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떤 단어가 될까요? 한 젊은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있었다이고요. There is there라고 구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시작할래요? There was a young man으로 시작해야겠네요. There was a young man. 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사람을 꾸밀 때는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하죠. who. 자, 어떤 사람이니 자랑스러워하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젊은입니다. 그러면 who was proud, 자랑스러워했어요. 뭐에 대해서? 저 of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of his ability.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했으니까 intensely를 넣어야겠죠. was intensely proud of. 굉장히 란 뜻입니다. intensely proud of his ability. 자, 어떤 능력이었니? 잠드는 능력이니까 to sleep으로 수식을 하고요. to sleep, 잠드는 능력. 자, 뭐뭐 하자마자를 마지막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여기가 나겠다. 자신의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이니까 더 모멘트가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의 접속사예요. 명사처럼 생겼지만 접속사입니다. 자, 더 모멘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와요. 자, 뭐 하자마자 his head touched. 그 다음에 그의 베개니까 더 필로우 쓰면 되겠네요. 자, 단어 수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개 딱 맞았습니다. There was a young man who was intensely proud of his ability to sleep the moment his head touched the pillow까지 됐죠? 나머지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닛 18입니다. 자, 가정법 파트인데요. 자, 가정법은 여러분 문법 시간 지금 뭐 배우고 있어? 가정법 배운 적 있니 최근에? 봉기쌤한테 문법 시간에, 어법 시간에 가정법 배웠어요? 대답을 해봐, 대답을. 자, 수빈아, 가정법 최근에 배웠니? 어법 시간에? 최근에는 안 배웠어요. 그럼 옛날에는 배운 적 있죠? 자, 가정법은 여러분들 이거 어법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아, 가정법이 뭐라고 했지? 우리 문법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린 거에서 배웠었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자,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알겠어요? 자, 가정법은 뭐라고? 불가능한 일을 상상해야 돼요. 만약에 가능한 일을 상상한다면 가정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하는 문장이 가정법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성훈아, 엄마가 전화하시면 나는, 엄마가 전화를 하면 나는 나갈 것이다. 자, 이거 가정법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야? 가능하다고요? 가정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가정법,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가정법이죠. 그치? 다시, 내가 내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다면 그를 한 대 때릴 거야. 가정법일까요, 아닐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남자친구랑 다른 나라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만약 남자친구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가능한 일일 때는 조건문이라고 불려요. 가정법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 실행 가능성의 여부로 따지셔야 돼요. 형태로는 가정법과 조건문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불가능해야 가정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한번 상상해 볼까요? 혜연아,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거야. 가정법일까요? 아닐까요? 왜 가정법이지? 새가 될 수 없으니까. 근데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또 가정법이 아니겠죠. 그치? 영화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요. 가정법이 아닌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가정법이 맞겠고요. 자, 그러면 가정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종류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 if 문장의 시제가 과거인 겁니다. 근데 if 문장의 시제가 과거면 현재처럼 해석합니다. 알겠어요? 현재처럼. 자, 그럼 제가 예문을 써볼 테니까 자, 해석을 해볼게요. 화면 보십시오. 자, 동현아,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무 안 보이나? 자, if he were alive 해석해 보세요. 그가 살아있다면 I would hug him. 나는 그를 안아줄 텐데 라고 해석하고요. 자, 가정법에서의 해석의 특징은 뭐냐면 자, if 문장의 시제가 과거일 때 현재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가 살아 있다면 이라고 현재로 해석합니다.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과거는 현재를 나타내요. 자, 그리고 가정법 문제를 풀 때나 가정법 영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제일치입니다. 자, 가정법은 시제일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if 문장의 시제가 과거가 쓰였죠? 그러면 뒤에 주절도 어떤 시제가 써야 돼? 과거 시제가 써야 돼요. 알겠니? would have에서 would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로 일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정법에는 반드시 과거를 현재처럼 해석하고 그리고 앞에가 과거가 쓰였으면 뒤에도 would 동사 원형이라는 과거 시제가 옵니다.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예문 하나 만들어 보자. 가정법 문장. 자, 수빈아. 자, 내가 새라면 나는 날 텐데 영작해 볼게요. 현재처럼 해석했으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내가 새라면 나는 날 텐데. 자, 일단 과거 시제를 쓸 때 비동사는 무조건 were만 사용해야 돼요. 이건 규칙입니다.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자, 과거 시제지만 현재처럼 해석 잘했고요. 나는 날 텐데. 가정법에서는 우슈쿠마가 필수입니다. 무조건 일단 우슈쿠마는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I would fly. 됐죠? 자, would, should, could, might는 필수적으로 쓰고 자, 이 would fly 자체가 과거 시제니까 과거로 일치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문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문장의 시제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대과거, 과거 완료 시제가 오는 거겠죠? 저는 대과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준우야. 제가 문장을 적을 테니까 해석해 볼게요. If I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if 문장의 시제가 뭐가 왔니? 대과거가 왔죠. 자, 그럼 앞에 시제가 대과거면 뒤에 시제도 뭐가 돼야 돼? 대과거가 와야 돼요. 근데 가정법에서는 우슈쿠마가 필수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슈쿠마를 쓰고 대과거가 옵니다. 그러면 would 다음에 원래는 had pp가 왔어야 했지만 would 때문에 have pp로 바뀝니다. 어쨌든 간에 had pp로 시제가 일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해석해 봅니다.
과거를 현재로 해석했다면 대과거는 뭐로 해석해야겠어요? 한 시씩 당겨지는 거니까 과거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해 보시죠. 내가 부유했다면입니다. 부유했다면. 자, 과거를 현재로 해석한다면 대과거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니까요. 자, 해석해 보죠. 다시. 내가 부유했다면, 자, 뒤에도 우슈쿠만 일단 가정법의 기본 조건이었고 had pp가 왔죠. had가 have로 바뀌었지만, 자, 나는 뭐 했을 텐데?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라고 과거로 시제 일치, 대과거로 시제가 일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요게 가정법입니다. 과거는 현재처럼 해석하고 대과거는 과거처럼 해석하고요. 앞에 if 문장과 뒤에 주절의 시제를 일치시킵니다. 간단하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여기는 성훈아. 자, 앞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앞에 문장, if 문장의 시제가 뭐가 왔니? 대과거가 왔죠. 대과거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과거처럼 해석합니다. 근데 뒤에는 보세요. 뒤에는 어떤 시제가 왔니? would marry라는 우슈쿠마 동사 원형, 다시 말하면 과거 시제가 왔죠. 과거는 뭐로 해석한다고 했지? 현재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죠. 앞에가 대과거면 원래 뒤에도 would have pp가 왔어야 되는데, 대과거가 와야 되는데 뒤에가 would 동사 원형 과거가 왔어요. 이걸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석의 원칙은 똑같아요. 앞에는 과거처럼 해석하고 뒤에는 현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해 보세요. 부유했다면 대과거는 과거로 해석했고요. 내가 부유했다면, 자, 뒷문장은 현재처럼 해석해야겠지. 과거니까 나는 그녀와 결혼할 텐데가 되겠죠. 지금 결혼할 텐데. 자, 얘를 혼합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절반씩 섞여 있죠. 알겠나요? 혼합 가정법까지. 이게 끝난 겁니다. 다 했어요. 자, 가정법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이해하기 힘든 파트이긴 하지만 한번 제대로 정리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1번 문장입니다. 자, 석주야. 화면 보세요. 자, 스텝 2에 if his ideas worked 라고 나와 있거든요. if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 현재니? 과거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렇죠. 현재처럼 해석합니다. 뒤에 주절의 시제는 뭐가 나왔나요? would be니까 과거니까 현재처럼 해석해요. 앞에도 현재처럼 뒤에도 현재처럼 해석합니다. 해석해보세요. 그래서 만약 그의 아이디어가 작동한다면 최종 결과는 뭐 할 텐데? 가장 튼튼한 현수교가 될 텐데가 되겠죠. Suspension Bridge는 현수교라고 해서 그 큰 다리 위에 강철 케이블로 묶여있는, 하늘에 이제 강철 케이블 달려있는 이런 다리 있잖아요. 어떤 대교들 보면요. 이런 걸 뜻합니다. 현수교. 이렇게 강철 케이블이 묶여있는 다리야.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태연아. 이번에는 if 문장이 뒤로 가 있어요. 자, if it takes so long to order you one's line. 여기가 if 문장이고요. 여기가 주절인데. 자, if 문장의 시제가 뭐가 왔니? if 문장의 시제 대과거가 왔죠. 과거 완료가 왔어요. 그러면 과거처럼 해석하고요. 자, 앞에 문장의 시제는 뭐가 왔어요? would가 일단 나왔고 would have pp니까 대과거가 왔죠. 그러면 역시 과거처럼 해석해야겠네요. 자, 해석해봅니다. 나는 그것을 더 일찍 시작했을 텐데, 더 일찍 시작했을 텐데 과거처럼 해석했고, 자, 뒤에도 과거처럼 해석해야겠지. 만약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요. 자, 이 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뭐가? 제 새로운 것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을 더 일찍 했을 텐데가 되겠죠. 자, 과거처럼 해석합니다. 자, 이제 3번 문장입니다. 준우야. 자, if 문장이 앞에 나왔는데요. 자, 시제가 뭡니까? if it were not for에서 were라는 시제가 어떤 시제야? were. 과거 시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현재처럼 해석하라고 했죠? 그럼 뒤에 시제 볼게요.
would not survive. 자, 뒤에 시제는 어떤 시제가 왔니, 준호야? would not survive. 과거 시제가 왔어요. would 동사 원형도 과거 시제잖아요. 그럼 얘도 현재처럼 해석하면 되겠다. 가정법 과거인 겁니다. if 문장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자, 해석해봅니다. 준우. If it were not for a shelter 이 나왔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If it were not for 라고 해서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해요. 뭐뭐가 없다면. 자, 따라해봅니다. If it were not for. 따라해보세요.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이고요. 이때 if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면서 were it not for 라는 구문도 같이 사용합니다. 따라해보세요. were it not for. 자, 따라해봅니다. were it not for. 자, 그리고 전치사 두 개도 나왔는데요. without과 but for까지 다 네 개가 같은 의미예요. 뭐뭐가 없다면. 자, 차화야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a shelter 해석해보죠. 현재처럼 해석합니다. 대피소가 없다면 자, 어떤 대피소였니? 특별하게 고안된 뭐하기 위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대피소가 없다면 현재처럼 해석했고요. 뒤에 문장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저 어디에서? 자, 여기 적어줄게요 여러분들. survive는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뭐뭐에서 살아남다 라고 해석합니다. 뭐뭐에서 살아남다 적어주세요. 뭐뭐에서 살아남다. 자, 너는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가 되겠죠. 역시 자,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장 볼게요. 석주야, without은 전치사라고 했기 때문에 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치사는 없죠. 시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성분은 동사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치사만 보고 이러한 규칙이 없었다면 이라고는 과거처럼 해석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런 without 혹은 but for 같은 전치사가 앞에 나왔다면 이 시제를 어떻게 결정하냐? 뒤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전치사가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럼 뒤에 문장을 보시면요. could not have gained가 나왔거든요. 자, 성훈아, 우슈쿠마 다음에 have pp가 나왔으니까 대과거 시제예요. 대과거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과거처럼 해석하기로 했죠. 그럼 앞에 있는 without 부분도 과거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뭐뭐가 없다면이 아니라 뭐뭐가 없었다면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전치사의 시제는 뒷문장의 시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럼 성훈이가 해석해 봅니다. Without these strict rules. 엄격한 규칙이 없었다면. 그죠, 잘했습니다. 자, 뒤에 주절의 시제가 대과거니까 과거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뭐 했을 텐데? 실록이라는 사람은 얻지 못했을 텐데 그러한 큰 신뢰를. 잘 해석했어요. 자, 이게 가정법입니다. 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한 문장만 하고 쉴게요. 자, 먼저 한글 문장이 제시됐는데 참아요. 이 한글 문장에서 if 문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네, 만약부터 흉내내고 싶어 한다면 커마가 찍혀있지. 부사절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컴마 찍혀 있으면 부사절이고, 자, 먼저 영작을 해주는 게 좋겠죠? 물론 뒷부분에 가 있습니다. 자, if 문장부터 영작해 볼게요. 자, if 문장의 주어는 어떤 단어가 될까, 동현아? 당신의 자녀들이죠. 동사는요, 흉내내고 싶어 한다면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if 당신의 자녀니까 your children입니다. 흉내내고 싶어 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쓸까? 뭐뭐 하고 싶어 하다. wanted라는 동사가 보이죠. 자, 보면 여러분 잠깐 멈춰 보세요. if 문장의 시제가 과거면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지? 현재처럼 해석하자고 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 한글 문장을 보면 흉내내고 싶어 하다가 현재처럼 해석됐죠. 그럼 어떤 시제를 써야 돼? 과거 시제를 써야지 현재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want가 아니라 wanted를 쓰셔야지 현재처럼 해석될 수 있겠죠. wanted가 옵니다.
자, 만약 당신의 아이들이 wanted. 자, want는 뒤에 어떤 형태의 목적어를 취하는 수비나 want 투부정사가 오거든요. 그러면 흉내내고 싶어 하다이니까 want to까지 쓰고요. 흉내내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니? imitate가 있죠. 모방하다, 흉내내다. 지워주세요. 자, if your children wanted to imitate. 자, 누구를 흉내냅니까? 유명 인사를 흉내내는 거니까 a celebrity입니다. 자, 그 다음 celebrity를 꾸미는 성분이 와야 되는데, 자, 태연아, 사람을 꾸밀 때 어떤 성분 쓰지?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하죠. who가 있잖아. 이걸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사람을 꾸밀 때는 who를 사용해야 돼요. 자, who. 자,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유명인사냐면 문제가 있는 사생활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입니다. 역순으로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거니까 who has 가지고 있죠. 자, 뭘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생활이니까 has a troubled private life 되네요. 좀 길죠? 여기까지가 if 절입니다. 자, if your children wanted to imitate a celebrity who has a troubled private life. 여기까지가 if 절이었고요. 자, 주절을 영작해 보겠습니다. 동현아, 당신은 기분이 어떨까? 라고 했어요. 의문문이지. 자, 의문문이니까 의문사가 들어갈 거예요. 의문사 뭐가 들어갈까? how가 들어가겠죠. 어떨까? 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의문사가 명사 덩어리가 될 때는 의, 주, 동이거든요. 의문문은 도치가 됩니다. 의동주, 의동주. 의문문이니까 의동주를 쓰시면 됩니다. 자, how가 먼저 오고요. 자, 동사는 if 절이기 때문에, 가정법이기 때문에 우슈쿠마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would가 되겠다. 의동주에서 how would. 자, 주어는 you가 되겠고요. how would you. 마지막 동사 원형 동반 해야겠죠. would가 나왔으니까 how would you feel이 되겠네요. How would you feel? 자, 완성해 놓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수빈이가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 How would you feel부터 해석해 봐. How would you feel?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해석? 너는 어떻게 느끼니? 모방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유명인사를. 자, 어떤 유명인사니? 문제가 있는 사생활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가정법은 시제 일치에 유의해야 됩니다. if 문장의 시제가 과거가 오면 현재처럼 해석하고요. 주절에도 would 동사 원형이라는 과거 시제가 오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당신이 적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여기까지가 부사절인데, 자, if 문장으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if를 먼저 적고요. 자, 수빈아, if 문장에 현재처럼 해석이 되어 있죠. 그치? 전쟁을 일으켰다. 과거처럼 해석이 되어 있죠. 과거처럼 해석됐으면 어떤 시제를 써야 되니? 대과거 써야겠죠. 원래는 대과거라고 하면 안 되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대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f 다음에 주어는 뭐가 될까, 창화야? 당신이죠. 그러면 if you로 시작을 해야겠지? 자, 그럼 if you. 자, 전쟁을 일으켰다면 대과거로 쓰는 거니까 어떻게 쓸까, 창화? had. 여기 조건 단어에 있잖아요. go to war 있으니까요. had gone to war가 되겠죠. 너무 잘했습니다. If you had gone to war. 자, 적에 맞서서 라고 했으니까 against an enemy 쓰고요.
If you had gone to war against an enemy까지고요. 자, 이게 if 자리입니다. 동현아, 앞에 if 문장에 had pp가 쓰였으니까 뒤에도 had pp가 와야 돼요. 근데 우슈쿠마가 필수기 때문에 일단 쓰고 would, 자, 그 다음에 have pp가 오게 되겠죠. 자, would have pp를 쓸 겁니다. 자, 당신은, 자, 주어는 you고요. 파괴했을 것이다. 과거처럼 해석되어 있으니까 역시 had pp가 될 겁니다. 자, you will을 would로 바꿔야겠죠? 가정법에서는 우슈쿠마가 일단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자, will을 would로 바꾸고 그 다음 have destroyed가 되겠네요. have destroyed. 그 다음에 위대한 제국이니까 a great empire 써주세요. a great empire 적어주십시오. If you had gone to war against an enemy, 다음에 you'd have destroyed a great empire. 됐죠? 자, 12번인데요. 자, 우리 12번에 하기 전에 아까 if 문장에서 if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거든, 태연아. 근데 if가 생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집중해서 들으세요.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if가 생략되면서 had라는 동사가 앞으로 나가게 된 형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if 이거는 had로 시작하라고 했지만 그냥 if 문장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셀리가 어제 그녀의 프로젝트를 끝냈다면 다음에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여기가 if절인데, 자, 이거 if절로 써볼게요. 자, if 시작합니다. 자, 성훈아, 주어는 어떤 단어가 될까요? 셀리가 동사는 끝냈다면인데, 자, 현재처럼 해석되니 과거처럼 해석되니? 과거처럼 해석됐으니까 어떤 C를 쓰겠습니까? 대과거 써야겠죠. 그러면 if Sally 쓰고요. 자, 끝냈다면이니까 어떻게 쓸까, 성훈이? 그렇죠, had finished입니다. 할 수 있겠죠? had finished. 자, 그녀의 프로젝트를 끝낸 거니까요. her projec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이니까 if Sally had finished her project yesterday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컴마를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주절을 써야 되는데, 자, if 문장이 왔기 때문에 가정법이기 때문에 뒤에도 가정법 우슈쿠마 해 VPP를 써야 될 것 같죠. 근데 한글 해석 보세요. 한글 해석 보면 현재처럼 해석됐니 과거처럼 해석됐니? 현재처럼 해석됐다는 건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w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쓸까? 그녀는 she, 여기가 주어고요. 주어 동사 체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동사는 would attend가 되겠네요. 자, 어디에 참여합니까? The seminar 써주시고, 여기서 could를 써야겠다. 자, can이 있었기 때문에 could를 쓰는 게 맞겠네요. 미안합니다. 자, could attend the seminar. 오늘이니까 today가 마지막에 오면 되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되게 기특한 게 이렇게 힘든 학원에 그래도 자발적으로 와서 참석이라도 하고 듣기라도 하는 게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한 번 하고 힘들다고 튀겨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버티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얻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3월 달에부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 시작하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3월 달 되면 엄청나게 우르르 몰려오거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다 놀고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 다 놀고 있잖아. 네, 3월 달부터 시작하겠다고 오는데, 자, 걔네들은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거고 우리들은 지금 3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첫 시험 치르면 결과는 무조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3월 달부터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하거든요. 바보 아닌 이상은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결국 1등급, 2등급 싸움은 지금 겨울방학 때 얼마나 더 하고 들어왔냐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나 과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제가 한마디 한마디 다 하진 않지만 한 친구 한 친구에게 다 잔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보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영혼 없이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거든.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한마디 다 하지는 않지만 응? 응? 제대로 하셔야지 후회 없을 겁니다. 욕심을 갖고 하세요. 욕심을 가지고. 알겠죠? 알겠지? 어차피 기왕 다니는 거 여러분들 잘 해야죠. 응? 좋은 성적 거둬서 원하는 목표, 원하는 대학 가야죠. 자, 나머진 숙제가 되고요.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교 표현이 들어간 문장 쓰기인데요. 자, 비교급 표현들을 활용해서 영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비교급 구문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자, as 1급 as가 나왔는데 석주야. 자, as 1급 as 어떻게 해석하지? 해석해 볼까 이거 문장? He is as rich as Bill Gates. 너무 잘했습니다. as가 나오면요. 이 앞에 있는 as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as만 만큼으로 해석합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볼까요? 그는 부유합니다. 누구만큼? 빌 게이츠만큼. 자, 그럼 태연아, as에서 앞에 있는 as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해석 안 해요. 했습니다. 자, 그는 부유합니다. 빌 게이츠만큼. 자, 그럼 성훈아, 비교급이 나왔는데요. 자, 비교급은 보통은 이하를 붙이지만 이렇게 3음절 이상의 긴 단어들은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어요. 그리고 than이 보통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more than 혹은 than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 해석해 볼게요. This question. 이 질문은 더 복잡하다. 수빈이 정신 차리세요. 자, 더 복잡합니다. 뭐보다? That one. 저것보다 더 복잡하다. 그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창화. 자, the worst things happen. 해석해 봅니다. 최악의 것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To the best people. 최고의 사람에게는 최악의 것들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상급은 더 플러스 EST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시고요. 특히 good 같은 형용사들은 최상급에다 EST 안 붙여요. goodest가 아니고 the best라고 해서 아예 단어가 존재하죠. 이건 불규칙 최상급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예 표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 다 끝내고 올라와야 됩니다. 제대로 안 했죠? 그럼 나올 때마다 외우세요. best는 최고의란 단어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her income, 그녀의 소득은, 자, 여기 배수사가 나왔는데요. 자, 얘는 배수사 비교급입니다. 수빈아, 배수사가 뭐니? 배수사가 뭐야? 배수사. 배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2배, 3배, 4배 또는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게 다 배수사거든요. 자, 2 times는 2배란 뜻이고요. 자, 배수사와 비교급이 합쳐진 겁니다. 자,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여기 동현이가 해봅니다. Her income, 그녀의 소득은 2배 더 많다 해서 문장 끝났죠. 자, her income is 2 times more. 그녀의 소득은 2배 더 많습니다. 뭐보다? than mine. 내 것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배수사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배수사 as는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제가 예문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Her income 준우야. 자,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Her income. 그녀의 소득은 미안해, 잘못 썼네요. as much as라고 원급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배수사 as입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그녀의 소득은 2배 2배
자, 앞에 있는 as는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녀의 소득은 2배 많다. 누구만큼의? 내 것만큼의. 자, 그래서 as는 앞에 있는 as를 무시하고요. 만약 대수사가 붙었다면 역시 앞에 있는 as 무시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소득은 2배 많다. 나의 것만큼의. 할 수 있겠지? 자,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의 집은 우리 집의 2배만큼 넓다. 2배만큼 크다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영작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영작하세요. 자, 제가 한글 문장 써드리겠습니다. 그의 집은 우리 집의 2배만큼 크다. 형용사 big을 사용해 볼까요? as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수사가 들어갑니다. 성훈이 영작했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성훈이가 답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his house. 너무 잘했습니다. 2 times. 일단 2배라는 배수사를 쓰고요. 그럼 as만 갖다 붙이면 돼. as 단 못 썼다고? big. 그 다음에 as mine 혹은 my house를 쓰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배수사 as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마지막 더비더비 구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우리 학원 처음 와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뭔지 아니? 처음에 저는 이제 상위권 친구들만 소수로 가르쳤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 처음 만나본 거야. 처음 만나보는데 우리 학원 처음 와가지고 뭐 때문에 당황했냐. 제가 더비더비 구문을 활용해서 영작을 해보려면 서술형 강사니까 더비 구문을 활용해서 영작해버렸더니 이렇게 쓰던데, 더비 이렇게 시작하던데,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더 비교급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더 다음에 이 비교급 표현이 하나 나와요. more 플러스 형용사 또는 형용사에 ER이 붙은 형태를 비교급이라고 하잖아요. 더 비교급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더 비교급이 하나 더 나오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라고 해서 더 비 구문이라고 불러요. 더 비 구문. 알겠니? 중학교 때 내신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해석은 정해져 있어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태연이가 해석해 봅니다. The more quickly I work. 더 뭐뭐 할수록 더 빠르게 내가 일할수록 the more easily I make mistake. 더 많은, 더 쉽게 내가 실수를 만든다, 실수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더비 구문도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어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 비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무조건 뒤따라야 돼요. 더 비주동, 더 비주동. 요 세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예문 직독직해 해볼게요. 오늘 20까지는 절대 못 나갈 것 같고 일단 19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스텝 2를 보시면 직독직해 연습해 볼게요. 창화야, 여기 제가 의미 단위 끊어 볼 테니까 해석해 보시죠. 서울의 여름 열기가 felt, 느껴졌다. 자, 근데 as가 나왔죠? 앞에 as가 나오면 뒤에 as를 반드시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뭐뭐만큼 뭐뭐한이고 앞에 있는 as는 무시를 해야지 해석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지?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느껴졌다. as 무시하고 cold and fresh, 차갑고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뒤에 as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만큼이었지. 그럼 뭐만큼? LA의 늦가을만큼. 해석 잘했습니다. 자, 여기 as 원급 as라고, 자, 원급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준우. 준우 왜 이렇게 피곤해? 몇 시에 잤어? 1시에 잤다고? 4시에 잤다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다, 야. 응? 뭐 공부했는데? 피파? 피파 했다고? 네, 잘했어요. 왜 4시에 자는 거야? 학원에 있는데.
자, roots such as carrots and potatoes. 준호 해석해 볼게요. 그렇죠. 당근과 감자와 같은 뿌리들은 뿌리 채소들은 always much sweeter에서 much는 비교급 강조 부사라고 해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태연아? 멍 때리지 마세요. 자, 그럼 태연이가 해석해 볼게요. 뿌리는 달콤합니다. 자, 무엇보다 달콤하니? Than the rest of the plant. 나머지보다 더 달콤합니다. 뿌리가 훨씬 달콤하대요. 잎사귀나 줄기보다. 자, 잘했고요. 자, 비교급은 뭐 해석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에 더비 구문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동현이가 물 마시고 해볼게요. 자, 더비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 더비 다음에 미안합니다. 다시. 그다음 더비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건데, 여기 중간에 동격이 들어가 있어요. 동격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추가적인 명사입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The more you listen to your inner self. 더 많이 너가 들을수록 너의 내면의 자를 들을수록, 즉 뭘 듣는 건, 이건 즉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the real you, 진짜 당신을 들을수록. 그렇죠? 자, 그 다음 the more confident, 더 많은 자신감을 you will feel, 너는 느낄 것이다.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우리 how가 형용사 끌고 나가듯이 더비 구문에서 이 더비 교급도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같은 성분을 끌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the more confident가 한 덩어리에 더비가 되는 거죠. the more confident you will feel. 됐죠? 4번입니다. 자, 준호 해석해보죠. The rate of the voice of best tea. 해석해볼게요. 남자아이들의 비만의 비율이 was nearly 3 times, 거의 3배였습니다. 3배 높았습니다. 자, as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as를 해석하지 않아요. 다시 해석해보면 남자아이의 비만 비율은 거의 3배 높았다. 누구만큼의? 소녀 비만의 그것만큼의.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적어주세요. 완전 문법 시간 돼버렸어. 자, 비교의 대명사입니다. 자, 예문도 같이 적을게요. The speed of this car is faster than that of the car. 자, 비교의 대명사 that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형광펜 표시한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는 성훈이가 해석해 보자. The speed of this car. 이 차의 속도가 is faster. 더 빠릅니다. 자, 뭐보다? 저 차의 그것보다 라고 했거든요. 이때 저 차의 그것, 이 대시 받아야 할 대상은 뭐야? speed, 더 speed죠. 이렇게 비교 구문에서는요, 자, 이런 지칭어를 사용할 때, 대명사를 쓸 때 it이나 than 같은 걸 쓰지 않고요, that을 사용해요. that을. 다시 말할게요. 자, 비교 구문에서는 뭐 동등 비교 as건 혹은 than이건 비교를 할 때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면 반드시 that만을 사용합니다. it과 tham을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speech라고 했어요. speech 복수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 does라는 복수 대명사로 받습니다. that과 dos를 활용해서 비교의 대명사를 받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that girls of Bethany라고 했으니까 that the girls of Bethany. 자, 여기서 that은 어떤 명사를 받는 성분일까요? 비슷한 구조를 찾으면 돼. that of girls니까 the rate of boys에서 the rate를 받는 명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the rate라는 복수 명사였다면 수빈아 어떤 형태로 썼어야 됐을까요? the rate였다면 dos를 사용했어야 됩니다. 이걸 비교의 대명사라고 불러요. 수능 업보에도 간간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볼게요. 6번 문장입니다. 자, 6번 문장. 고원이라고 불리는 지형은 여기까지가 주어이고요. 솟아오를 수 있다. 여기가 동사고요. 그리고 산만큼 높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 as, 원급 as, 동등 비교를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이건 여러분이 해보죠. 태연이 다, 동현이 다 했니? 낙서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6번입니다. 석주는 정말 금방 적응했구나. 성훈이 형광펜 안 썼지? 그치? 그치? 형광펜 뭐? 이미 다 돼 있어? 왜 다 돼 있어?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다 하지 말라 그랬지? 아, 다 보고 했어? 그래요. 아이씨, 고양이가 이 단추 뜯어놔가지고 여기서 깃털이 계속 나오고 있었구나. 이놈의 고양이가 있어. 살림살이가 나만 하지를 않아. 보여줄까요? 선생님이 강아지랑 고양이를 한 마리씩 키우거든?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귀엽죠? 자, 빨리 하세요. 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태연이가 말해볼게요. 자, 고원이라고 불리는 지형은, 자, 여기 일어나시고, 준우. 자, 고원이라고 불리는 지형은, 이니까, 지형이라는 단어가 주어의 핵이죠. 어떻게 될까? 그렇죠. landform으로 시작합니다. 폼이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일 때는 반드시 더나 어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land폼으로 시작하고요. 고원이라고 불리는 지형이니까 cold로 꾸며줍니다. 고원은 apply to가 되겠죠. 여기까지이고요. 자, 동사는 뭐가 될까? 수빈아. can rise가 되겠죠.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as를 쓰면 되겠지. 거의 산만큼 높이니까 as
high as가 되겠죠. almost는 이따가 쓸게요. as high as a mountain. 자, almost는 어떤 단어 앞에다 붙이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지금 almost가 강조하고 있는 성분은 high거든요. 거의 높이. 그렇죠? 거의 높이.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앞에, as 앞에다가 almost를 쓰시면 자, 이 almost가 high를 강조하듯이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창화가 A landform called a plateau can rise almost high as a mountain. 해석해 보세요. 네, 플래티오라고 불리는 지형은 거의 높게 뭐만큼? 산만큼 높게 오를 수 있다.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7번. 다른 사람들에게 하루에 $5만큼 약간의 돈을 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동사는 밝혀졌다입니다. 자, 이것도 영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영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수빈이 정말 잘하고 있네. 자, 동현이도 형광펜 표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어의 핵은 돈을 쓰는 것,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핵은 돈을 쓰는 것이니까 자, 어떻게 시작할까? spending으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창화야. spending 다음에 자, 뭐가 올까요? 돈을 쓰는 거니까 약간의 돈. 약간의 돈 spending? 아니, little이 아닙니다. 약간의 돈이라고 했으니까 little의 돈은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 약간은 some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some 있나? 없네요. some이 없으면 그냥 써야겠다. 자, money가 있나요, 그러면? money도 없죠. 그치? 그럼 이건 약간 의역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s 구문을 활용하는 단어니까 spending as little을 써야 될 것 같아요. spending as little. 약간을 쓰는 것이죠. 약간을 쓰는 거. as $5. 이렇게 쓰면 되겠다. $5. spending as little as $5. $5만큼 약간만 쓰는 것, 적게 쓰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만큼 적게 쓰는 것은. 자, 그 다음 하루에 라는 단어가 와야 되니까요. a day를 써야겠네요. 하루당. spending as little as $5 a day. 여기까지 맞췄니, 수빈이? 오, 잘했네요. 자,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 단어를 보고서는 한글 해석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가 나와야겠죠? 밝혀졌다이니까 was found가 오고요. 자,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하다, 그지? 이거는 주어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찾아볼게요. 이거 여러분 지우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루에 $5만큼 약간의 돈을 쓰는 것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여기가 주어가 맞네요. 여기가 주어고 동사가 밝혀졌다니까 이때 가주어 진주 구어문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우지 마세요. 이거는 일단 뒤에 진주어로 가고 가주어 it을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It was found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It was found that 이렇게 it was found that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 진주어가 뒤로 가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요. 그죠? It was found that 자,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Spending as little as $5 a day 여기까지가 주어였고 동사는 증진시킬 수 있다. 여기 부분이네요.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could significantly boost를 써야겠죠. 자, 그럼 could significantly boost고 자,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했으니까 자, happiness를 그 다음에 씁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거는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겠네.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on others를 붙이는 게 맞겠네요. 자, 이거는 좀 해석을 해놓고 일단 적어 놓고서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수빈이 맞췄니? 맞췄어요? 어휴, 저보다 낫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의미 단위를 끊어볼 테니까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자, 성훈이가 해보겠습니다. 해석해보죠. 새덩어리입니다. 화면 보면서 이것이 그죠, 밝혀졌습니다. 자, 무엇이 $5 하루당 $5만큼 적게 돈을 쓰는 것이 누구에게 약간의 돈을 쓰는 것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5만큼의 돈을 쓰는 것이 could significantly boost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다. 자, 무엇을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자, 그 다음은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주어 동사 찾아보시고요. 자, 주어는 어디가 될까요? 18세 미만 아이들의 문자 메시지 사용 여기가 주어고 2배 이상이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as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2배라는 배수사가 나왔으니까 배수사 as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분 안 남았어요. 끝까지 집중합시다. 아이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죠. 자, 텍스트 메시지 유세이지가 여기가 먼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 18세 미만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of를 이용해서 수식어구를 만들게요. of kids. 그 다음에 18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under 18 쓰면 되겠네요. The text message usage of kids under 18까지요. 이렇게 됐고요. 자, 동사는 2배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현재 시제니까 is를 쓰겠습니다. 자, is twice as, 근데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over를 붙여야겠다. is over. 자, is over twice as. much. 자, 누구만큼의 2배였냐면 사람들의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that of people 써야겠네요. 이렇게. 자, text message usage of kids under 18 is over twice as much as that of people. 까지 됐고요. 그 다음 18세부터 24세라는 마지막 부사가 뒤따르면 되는데, 이렇게 ages를 부사로 처리해서 ages 18 to 24 마지막에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이 무조건 이 형태로 고정은 아니에요. 본인이 쓴 답이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썼다면 자, 맞는지 아닌지를 저한테 검수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여덟, 열아홉 개. 자, 이거 정답이랑 똑같은, 지금 완전히 똑같은 모범 정답과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서 저 모범 정답에서는 이 텍스트 메시지를 나눠서 2단어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20단어가 되었습니다. 됐죠? 적었습니까? 자, 마지막 12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어랑 동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주어는 당신이 먹는 지방의 양, 동사는 크면 안 된다, 더 크면 안 된다가 되겠죠. 자, 해보죠.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십시오. 자, 동현이 빨리 하십시오. 12번. 오호, 낙서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당신이 먹는 지방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더 amount로 시작을 해야겠죠. The amount of fat. 너가 먹는 거니까 you
eat 써야겠죠. The amount of fat you eat. 자,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should를 여기서 사용하고요. not을 써야겠지. should not be 비교급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bigger를 써야겠네요. 자, the amount of fat you eat should not be bigger. 자, 그 다음 than을 여기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ten. 자, 손가락, 엄지손가락의 끝부분보다 라고 했으니까 than the tip. 여기서 no를 써야겠구나. not이 아니라, 자,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no bigger. no bigger 된 구문이라고 해서 아까 not을 써도 됐겠지만 여기서 no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o 비교급 than을 사용하겠습니다. It should be no bigger than the tip of your thumb가 되겠죠. 자, 요게 정답입니다. 자, 단어 수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 자, 맞췄습니까? 맞췄어요? 맞춘 사람 손. 손이 맞췄습니까? 맞췄어? 뭐야, 왜 안 맞췄는데 왜 아무도 수정을 안 하는 거야?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amount of fat you eat 여기가 주어고요. 자, should be no bigger 동사고 여기가 나머지 부사구가 되겠네요. 석주 해석해 보겠습니다. 더 크면 안 된다. No bigger than입니다. 자, 더 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13, 14, 15번은 여러분 숙제가 되고요. 자, 오늘은 19강까지 진도를 나갔어요. 네, 19강까지 나갔는데 네, 숙제는 17, 18, 19번에 1에서 15번입니다. 1번부터 5번도 꼭 해주시고 예제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고생이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